한번 볼게요. 우리가 숙제가 쌤이 알기로는 유형 20번부터가 숙제예요. 45쪽. 민서도 거기서부터 숙제를 계속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서 절대부등식 증명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쭈루룩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쌤이 조금 볼만한 문제들을 봐라라고 한다면 한 77번 이런 거? 77번 이런 거 볼 때도 조금 약간 당황할 것 같기도 하고 70번 이런 것도 좀 당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70번부터 쌤이 일단 이 질문은 아니지만 영상 조금 녹화를 해놓기 위해서 70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문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 얘가 크거나 같다 하고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AB 더하기 2A 더하기 2B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힌트를 막 주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맨 앞부분입니다. 뭐냐면 두 실수 AB 우리가 절대부등식 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실수는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라는 사실 0 이상이 된다라는 거 그거. 그럼 그 얘기는 이 부등식은 분명히 우리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보일 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챘으면 좋겠고 근데 만들려고 했더니 뭔가 걸려. 분명히 제곱이 있을 텐데 얘네 둘을 같은 걸로 묶자니 그럼 얘만 있는데 이 둘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거에서 약간 이제 또 걸리는 거지. 그래서 쌤이 보니까 이 A제곱이라는 걸 얘랑도 묶을 수도 있지만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얘랑도 같이 묶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살짝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A제곱이 지금 필요가 되어지는 게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물론 이걸 스스로 떠올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조금 가지고 있다면 물론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틀리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했더니요 A제곱이 2개 그 다음에 B제곱도 2개 얘는 8이 될 거고 2AB가 되고 4A가 되고 4B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라는 얘기니까 하나의 A제곱은 쌤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하고 하나의 B제곱이라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일단 하나의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A제곱은 지금 여기 있던 4A를 끌고 와가지고 마이너스 4A하고 플러스 4를 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하나의 제곱식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B제곱도 마찬가지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세팅을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A-B의 전체 제곱 A-2의 전체 제곱 B-2의 전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런 상수도 사실은 뿅 예쁘게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쓸 수 있게끔 주어질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눈치채시고 그럼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뭡니까? 다 0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도 B도 2로 같으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면 70번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절대값 나왔을 때는 뭐 71번 아예 문제 유형 자체 대표 문제가 절대값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좀 잘 보면 되겠는데 쌤이 여기서 요것만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 설명할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절대값 A-B가 지금 요렇게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뭘 하냐면은 제곱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 제곱을 하게 되면은 좌변은 제곱하면 절대값을 제곱을 하나 절대값 없는 상태를 제곱하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좌변을 제곱하라 할 때 절대값 기호를 과감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변도 제곱을 할 때 있잖아요. 얘 제곱이잖아. A제곱이라고 그냥 써. 그 다음 얘도 제곱하면 B제곱이라고 그냥 써. 그 다음에서 중요한 건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돼. 각각의 절대값을 곱하나
곱해놓고 절대값을 씌우나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여기 있는 가운데 발을 지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ab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좌변에서 a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있을 거고, 우변에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가 있었던 거고, 그럼 양변에서 a제곱 b제곱을 소거할 수 있겠죠.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도 나눌 거거든요. 근데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등식은 당연한 절대 부등식이죠.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절대값을 씌우면 만약에 a, b가 음수면 당연히 a, b보다 절대값 a, b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지만 a, b가 양수면 a, b하고 절대값 a, b하고 뭐하다 그랬죠?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말하는 표현이 이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이거다? 아 그럼 a, b가 음수구나 이렇게도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71번 괜찮을 것 같고, 넘어가서 이제 77번 77. 이제 77번은 쌤이 왜 질문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냐면 항이 3개예요. 항이 3개면 거기서 이제 또 삐그덕삐그덕 거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쌤이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항이 3개더라도 2개로 보는 눈이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2b 더하기 2c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2개의 항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얘는 이렇게 쌤 쓸게요. 2b 더하기 2c 이렇게. 네, 이렇게 2개의 항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A 하고서 더하기 우리가 쓸 때 B 더하기 C분의 2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얘를. 근데 뭐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린 지금 이 상태에서 최소값 구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전개를 해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개합니다. 전개. 얘는 그냥 전개해라. 네, 전개하게 되면은 1. 그 다음 플러스 보니까 뭐 A하고 B 플러스 C분의 2 이게 이제 될 것 같고, 플러스 그 다음 또 얘는 A하고 2도 쌤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2A라고 뺄게요. 2A하고 B 플러스 C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얘네 둘이 곱하면 네 4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역수의 관계를 찾아줘야지. 여기 부분 아 얘네들 지금 역수의 합의 형태구나. 역수의 합의 형태. 그럼 이 2개만 산술기하를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랑 더한 5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네 플러스 2 루트 하고 저 둘을 곱해주는 거죠. 이 둘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 B 플러스 C, A, B 플러스 C가 약분이 돼요. 그럼 2개 곱하면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남아서 이 자리에는 4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소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83번도 쌤 한 번만 볼게요. 지금 산술기하 문제가 막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82번도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질문할 게 꽤 있을 것 같은데 81부터 쌤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81부터 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보다 큰데 5x-2, x-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x-2 그 다음 더하기 x-3분의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5. 자, 요 형태의 최소값. 요게 이제 m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럼 결국에는 그 m이 최소값을 구하는 게 그게 m의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얘는 우리가 일단 이 형태를 먼저 좀 구해보자. 그러면 항상 요런 꼴이 돼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입장에선 분모가 제발 있게 분모의 형태가 제발 있게 그 형태를 맞춰줘요. 분모가 x-3이잖아요. 제발 여기 x-3으로 나타낼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의 변형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5는 있으니까 여기다 내 맘대로 마3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x-3분의 5 그냥 내 맘대로 x-3을 맞춰주는 거지. 그럼 이제 잘 생각해보면 원래는 여기가 상수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 맘대로 마이너스 15의 형태로 맞춰줬으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2야. 그럼 뭐가 더해져야 돼? 13이 더해져야 원래의 식과 같은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식을 변형해라. 됐습니까? 그러면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 부분이 역수의 합의 꼴이 되죠.
네, 식을 변형하는 그 과정이 요 문제는 요 중간에 식을 변형하는 과정이 좀 필요로 되어집니다. 식을 변형. 네, 상수를 이렇게 해서 역수 요거 꼴을 꼭 맞춰주시길 그렇게 해서 산수기였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82번 문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82번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을 x라고 하는데 x 더하기 x분의 4 x제곱 더하기 4분의 16x의 최소값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2번 우리 유민이가 질문은 하지 않았네요. 82번. 우리 유민의 아이디어는 82번 혹시 어떻게 할 수 있었죠? x가 응. 0보다 크니까 네, x가 0보다 크니까. 앞에 하나 두 개를 응. 그렇게 잘 앞에 거를 x분의 x제곱이라고 하면 그거 바로 x분의 x제곱 플러스 4도니까 앞으로 그거 선생님이 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2번 문제가 처음에 x 더하기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래도 문제를 보고 안 낚였네. 난 낚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문을 안 했네. 뭐냐면요. x제곱 플러스 4, 16x예요.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이 둘이 뭐의 형태처럼 보여? 역수의 합의 형태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의 최소값을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덤비냐면 이거 두 개로 최소는 일단 구해. 그리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가져가서 질문을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쌤이 지금 보고자 한 건데 우리 유민이가 그래도 제대로 잘 봤네요. 여기에서 항을 그냥 두 개로 내가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 눈을 이제 했다는 건데 통분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통분한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를 x 하고 여기 x제곱 더하기 4에서 두 개를 이제 분모를 통일을 시켰더니 여기에서 보이더라. x제곱 플러스 4분의 16x라는 게 보이더라. 그럼 이게 역수의 꼴의 형태니까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잘했죠? 네. 그 다음 또 83페이지. 아니 83번. 83번 한번 가. 83번도 지금 보면은 A도 양수, B도 양수, X는 2A 플러스 B분의 1, Y는 2B 플러스 A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 근데 사실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자, 83번. 83번 지금 봤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x가 2a 플러스 b분의 1이다 보니까 2a 플러스 b분의 1을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 또 뭐야 2b 플러스 a분의 1을 제곱을 해준다 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방법 뭐 있어? 없어. 그냥 다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4a제곱 a제곱분의 1 그 쌤이 그 둘을 좀 묶어볼게요. 요렇게 a제곱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4b제곱도 나오죠? 4b제곱 더하기 또 뭐 나오는 거야? 저기 b제곱분의 1 나올 거고 플러스 저기서 4b분의 4a 그 다음 뒤쪽에서 a분의 4b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됐어? 근데 이걸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거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일 때 그냥 각각의 최소값 구한 다음에 더해도 되나? 유민아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얘의 최소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 전체의 최소 말고 나는 이제 혹시 얘 최소값 구하고 얘 최소값 구하고 얘 최소값 구한 다음에 그걸 답으로 해도 괜찮냐 이걸 이제 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 얘의 최소값부터 구해보자 해서 따로 구해요. 4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건 얼마야? 2루트 4 그러니까 4죠? 4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서 쌤이 이 자리에 그냥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4를 4. 얘 최소값 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4b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4입니다. 그래서 쌤은 여기다가 또 4라고 적어요. 난 마지막 저거 할 건데 쟤는 여기에서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 그래서 얘도 최소값 2루트 하고 16이니까 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8 이렇게 쓰면 적어요.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8 그래서 16이라고 이제 답을 해도 되는 거냐 이거지. 사실은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지어야 돼. 지금 쌤이 얘의 최소값이 4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산술기하 편견에서 어떤 순간으로 얘기를 한 거냐면 등호 성립 순간으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얘하고 값이 어때야 돼? 같을 때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같을 때라고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다. 뭐냐면은 둘 더했을 때 4잖아. 그럼 같아야 된대. 얘가 얼마나 소리지? 2라는 소리야. 그럼 난 지금 어떤 순간을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냐면 A제곱이 2분의 1인 순간일 때는 4가 된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 얘도 한번 볼 거야. 그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얘는 B제곱이 2분의 1일 거야. 그치? 난 마지막 얘도 이 등호 성립 순간이 언젠가 봤더니 B분의 A하고 A분의 B가 같을 때래요. 그럼 그 얘기는 B분의 A하고 A분의 B가 같을 때래요.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등호 성립 순간이 언제냐면 A제곱이 B제곱이 되는 그 순간 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얘도 A제곱이 2분의 1, 얘도 B제곱이 2분의 1 그리고 요건 둘이 같을 때래요. 그러면 등호 성립 순간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일치한다 이 얘기예요. 뭔 말인지 되지? 그거까지 확인을 하고 각각의 최소값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술기하 편견에서는 등호 성립 순간을 여러분들한테 물을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볼 줄 안다면은 네, 웬만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네. 그리고 그 88번 요런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의외로 질문을 좀 하더라. 88번은 왜 질문하냐면 요런 형태요. 뭐냐면 분명히 이제 쌤이 코시를 쓰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곱의 합과 1차식의 최소 1차식의 형태랑 제곱의 합의 꼴이 같이 나와가지고 최대 최소를 너네한테 뭔가 구하라고 한다라던가 아니면 범위를 구하라고 해? 그럼 그거는 코시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88번은 1차식의 형태밖에 없는데도 코시를 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 봐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2a 플러스 7b 있죠? 이게 지금 16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린 저 2a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루트 2a를 뭐 한 것이다? 제곱을 한 것이다. 루트 7b를 제곱을 한 것이다. 그렇게 좀 바라볼 줄 안다면 얘는 제곱의 형태랑 1차식의 형태의 합의 꼴이 제시가 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번이랑 그 옆에 있는 그 마지막 도형 103번 이렇게 두 개 갈게. 자, 두 개의 양수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지금 4y가 루트 17이래요. 네, 루트 17. 그 다음에 루트 xy의 최대값은 a. 루트 xy의 최대값을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데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도 묻고 있고 요거 관계 하나 제시해주고 네, 그러면은 루트 xy의 최대값이라고 물어봐. 기억 보기에서 얘들아, 선생님 요 얘기 먼저 할게. 루트 xy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차피 루트 안에가 최대면은 루트를 씌워도 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곱의 최대야. 곱의 최대.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뭐 쓰면 되지 얘는? 산술기하. 네, 여기서는 그냥 산술기하 써가지고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쓴다면 x 더하기 4y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럼 얘는 이 루트 이 자리가 4xy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퐁당퐁당 계산하면 루트 xy의 최대값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조건에서 니은 조건에서 여기다 쓸게요. 니은 조건에서 제곱 네, 이 제곱 합의 최소값 이걸 묻는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1차식의 합 알려주고 제곱의 합의 최소값 그럼 얘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뭘 이용해라? 코시 이용해라. 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코시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일단 써놓고 여기 비워놔. 그리고 저 1차를 갖다 써. x 더하기 4y의
제곱 이렇게 이제 1차를 갖다 쓰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숫자를 뭘 쓸까? x하고 뭘 곱하면 x가 되냐? 1의 제곱. y하고 뭘 곱하면 4y가 되냐? 4의 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곱의 최소값을 답을 하면 될 것 같고, 루트 x 더하기 2번 디귿. 지금 우리한테 루트 x 더하기 2 루트 y 전체를 뭐 한 거? 제곱의 최대값. 이것도 얘도 뭔 줄 알아? 코시야. 얘도 코시. 쌤 그러겠죠. 이게 지금 코시 슈바르츠의 유형이니까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걸 여기다 쓰는 거야. 루트 x 더하기 2 루트 y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제곱한 거를 여기다 쓰는, 그러니까 저걸 그냥 갖다 쓰는 거지. x 더하기 4y를 그냥 여기다 갖다 쓰는 거지. 근데 쌤 이 자리는 제곱 자리인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렇게 루트랑 같이 나와 있는 경우는 x라는 것을 루트 x의 제곱의 형태로 관찰할 수가 있고, 4y는 조금 조심해야 돼. 쟤는 2 루트 y 이것을 제곱을 한 거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숫자를 쓸 때는 2 루트 x하고 어떤 걸 곱해서 루트 x가 돼야 되냐? 1입니다. 자, 여기는 2 루트 y하고 어떤 숫자를 곱해서 2 루트 y가 되냐? 그것도 1입니다. 요렇게 이제 해서 코시 슈바르츠로 답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마무리. 자, 그 다음에 라스트 103번. 네, 103번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는 3개의 구 5원, 5, 2, 5, 3가 차례대로 서로 접하고 있고 5원, 5, 3의 중심을 각각 PQ라고 하면 PQ가 18이다. 세 구의 건널비의 합의 최소값, 그때 세 구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비례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에 대해서? 구에 대해서 일단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도형 나올 때마다 쌤이 진짜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구의 건널비 공식, 그 다음에 구의 부피 공식. 자, 우리 유빈이는 문제 풀었으니까 우리 민서가 대답해봐. 구의 건널비 공식이 뭐야? 그쵸. 4파이R제곱이죠. 그치. 구의 부피는 얼마가 된다고요? 3분의 4파이R 세제곱입니다. 오케이. 4파이R 제곱, 3분의 4파이R 세제곱.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원, 5, 2, 5, 3를 보는데 PQ의 그 선분의 길이가 1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해서 원을 한번 여기서 이렇게 뿅 하고 또 3개의 원이 접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뿅 뭐 대충 한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여기가 P, 자, 그 다음에 여기가 Q 이렇게 되고 여기 중심에 이렇게 뿅 하나 있고. 그래서 쌤이 PQ가 18. 세 구의 건널비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나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 이거? 반지름 길이 합은 B고. 그럼 여기서 그냥 반지름을 얘는 그냥 A라 잡고 얘는 그냥 B라 잡고 얘는 그냥 C라고 이렇게 잡아도 괜찮지 않나?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A, B, C, 아니 PQ의 선분 길이 그 18은 내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뭐냐면은 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게 지금 18. 요게 이제 첫 번째 힌트를 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널비의 합의 최소값. 건널비의 합의 최소값을 여기다 집어 넣는 거니까 4파이 한 다음에 뭐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최소 1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도 1차에 합의꼴,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의꼴에 뭔가 최소 1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코시입니다. 근데 코시는 항을 이런 식으로 2개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이 3개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코시에다가 적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하고 뿅뿅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면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은 1, 그 다음에 여기에는 2, 그 다음에 여기 1 이렇게 맞춰준다면 충분히 얘의
우리한테 최소값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 구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그건 언제일 거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등호가 성립할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코시에서 등호 성립 순간이요. 코시에서 등호 성립 순간. 얘는 A 대 B 대 C가 1대 2대 1일 때 이렇게 그냥 비율로 편안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 내면 요거 이제 1대 2대 1이니까 여기 합이 18인 거 이용해가지고 답하면 끝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3번까지. 지난번에 쌤이 함수까지 했는데 쌤이 보니까 여러분들 숙제한 거 보니까 우리 거기까지만 쌤이 숙제를 내줬더라고. 어디냐면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잠깐 센 좀 잠깐 볼까요? 센 57페이지. 네, 센 57페이지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그거를 이게 우리 정석책에는 저게 뒤쪽에 좀 있어가지고 뭐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풀기는 하겠지만 쌤이 요거 좀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우리는 일단은 정말 중요한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것을 공부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 함수 부분이 조금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그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우리가 요 유형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이거를 조건을 쌤이 조금 위한 조건 얘를 조금 얘기를 우선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응함수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1대1 대응함수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정의역이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 하나씩 서로 다른 거에 각각 대응이 돼야 된다. 근데 저 1번의 표현은 1대1 함수면 된다 라는 얘기였었고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응,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하는 애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반드시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1번, 2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쌤이 근데 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조금 제대로 보는 방법을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그거 좀 같이 볼게요. 뭐냐면은 그래프상으로 1대1 대응을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하자면 봐봐. 요런 거 있지? 이렇게 생겨서 쌤이 여기다가 요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y는 x 세제곱. 네, 그래서 막 여기 0에서 3중근을 갖는다. 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어쨌거나 나중 얘기긴 하지만 지금은 1대1 대응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쌤이 가지고 왔어요. x값이 여기 쭈루루룩 정의역이 다 있잖아요. 지금 집어넣었더니 하나에 다 다른 하나씩이 대응이 된 게 보여요. 그치? 그리고 y값도 다 다른 놈한테 대응이 됐어요. 그치? 그래서 이걸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기 y축이랑 평행한 직선도 그어보고 x축이랑 평행한 직선도 그어봤을 때 교점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한 개씩만 나오면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알겠죠? x축 하나, y축 하나, 그러니까 평행하게 가로선, 세로선을 하나씩 그었을 때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 하나씩만 나올 때 우리가 1대1 대응함수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그 2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텐데 20번 한번 봐볼게요. 20번.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래프들이 막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기억 20번, 문제 20번. 이렇게 생겼어요. 직선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쌤이 여기다가 뭐 x축을 여기 y축이랑 x축이랑 평행한 거 그어도 교점이 지금 다 몇 개씩 생겨요? 다 하나씩 생깁니다. 어디를 잡아도 하나씩 생기죠. y축이랑 평행한 걸 그어도요. 다 그래프랑 만나는 게 하나씩 생겨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쌤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이면서 동시에 1대1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니은 볼게요. 니은. 요런 걸 좀 잘 봐야겠죠. 얘는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쌤이 X축이랑 그러니까 Y축이랑 평행한 걸 내가 어딜 잡아도 다 그려봤다? 그랬더니 다 교점이 하나씩만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X축이랑 평행한 걸 여기다 그려봤다? 어디를 잡아도 다 하나씩 나와. 근데 내가 위쪽에 하나 그리면 어때? 교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왜냐? 지금 공역,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하는 애들이 Y, 실수 전범이야. 근데 Y 값들이 대응이 된 게 다 어디만 대응이 됐냐면 음수만 대응이 된 거야. 양수 쪽에는 화살을 맞은 애들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대신에 지금 아까 쌤이 Y축이랑 평행한 걸 그었을 때는 교점이 다 하나씩 나왔잖아. 그럼 하나의 X에 하나의 Y값만, 하나의 X에 하나의 Y값, 하나의 X에 하나의 Y값인데 그 Y값들이 다 다른 놈이었던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1번의 조건만 만족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얼른 눈팅으로 잠깐 볼게요. 디귿의 그래프도 보면은 네, 얘도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리을 보기에는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닙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1대1 대응은 아예 될 수조차 없겠죠. 그 다음 미음 보기 있죠? 미음 보기도 X축에 평행한 직선도 그려보고 Y축에 평행한 직선도 그어봤을 때 얘는 교점이 다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미음 보기는 1대1 대응이면서 동시에 1대1 함수다 얘기할 수 있고, 비읍 보기는 아이고 X축이랑 평행한 거 딱 그어봐도 어디는 교점이 3개나 나오고 어디는 교점이 2개만 나오고 어디는 교점이 또 하나도 나오죠. 얘는 그냥 1대1 대응도 1대1 함수도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쌤이 그래프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요. 일단 정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21번이에요. 21번. 안 그래도 대표 문제라고 지금 나와 있긴 하는데 꼭 그렇게 정의역의 범위를 알려주더라고. 지금 정의역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요게 이제 정의역 범위. Y는 뭐야? 화살을 맞을 준비하는 애들. Y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4까지야.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하는 애들. 알았지? 지금 F라는 함수는 직선이네요.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fx가 ax 플러스 b, x에 대한 1차식.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a를 지금 뭐라고 알려줬어? 음수라고 알려줬어. 직선에서 이 a의 역할은 기울기야. 그렇다는 것은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겠지. 됐어? 근데 지금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할 거래. 1대1 대응이 되게 할 거래. 그래서 쌤이 그냥 여기서 중간을 이렇게 잘라버렸어. 어떻게 자른 거냐면 x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2까지 이렇게 쌤이 자른 거야. 쌤 얘기 잘 들어봐. 얘가 정말 중요한 게, 이거 해석을 잘 해봅시다. 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범위가 뭐냐면 현재 공역의 범위인 겁니다. 공역의 범위요. 근데 저 공역의 범위가 1대1 대응은 뭐여야 해요? 치역이어야 돼요. 치역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함수값 대응된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대응이 된 것만 보는 곳, 그게 이제 우리가 치역이야. 근데 이게 지금 공역이랑 같아야 된다니까? 나 뭔 얘기하는지 알 것 같지 않아? 그럼 나 여기서 질문, 요거 점의 좌표 수아 몇 콤마 몇이라고 얘기해야 돼? 2,4야? 4,4야? 2, 마이너스 4야? 다시 봐. 공역을 보라고.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된다니까? 그럼 2,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 Y값이 마이너스 5부터 4까지가 돼야 된다니까? 이 공역이랑 똑같아야 된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는 2, 얼마라고 수아? 마이너스 5. 그럼 수아한테 다시 물어볼게. 그럼 난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말해야 돼? 그렇지.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읽어주는 거라고. 알았지?
공역은 얘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보는 거야. 이 정역 구간만 딱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치역인데 그게 얘랑 일치하게 되려면 여기에 y-값이 마이너스 5여야 되고 여기에 y-값이 4가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문제 21번 유형인데 그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도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형태의 문제인데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 이제 이런 모양도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가요, x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함수가 x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쌤이 축은 생략하고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에 그리는 직선과 여기에 그리는 함수가 다르게 지금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지금 이쪽은 x가 마일보다 큰 쪽은 3x 플러스 5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y는 3x 플러스 5를 그려야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1,2예요. 오른쪽 지금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을 그려야 된대요. 기울기가 4인지 이게 기울기가 3이거든? 그럼 기울기가 4 되려면 조금 더 y축에 붙으면 되겠지? 근데 그런 직선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질문 첫 번째, 그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거는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왜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지금 현재 이 문제 쌤이 앞에를 생략했는데 거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맨 앞에 첫 번째 줄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정의역도 실수 전범위, 공역도 실수 전범위라는 얘기를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모든 y값을 공역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대응된 게 없어요. 치역이 여기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느낌 왔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되려면 직선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이 돼야 돼? 끊이지 않고 요렇게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얘는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래서 a 값을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서 쌤이 살짝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살짝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예전에 그 대치에서 그런 문제가 학교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애들이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럼 안 끊어지면 돼. 여기에 함수값이 이 직선의 함수값이랑 똑같으면 돼. 그래서 미지수를 다 찾으면 돼. 해서 1대1 대응 문제를 막 연락 열심히 풀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마 내 생각에는 자이스토리의 문제 이거 있을 거야. 모고에도 한번 그 자이스토리 모의고사 기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거였냐면 봐봐.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봐봐. 여기가 x는 a 하고서 여기 뭐 x는 b 이렇게 있었는데 이 문제였었거든. 얘는 여기서 막 이렇게 생기고 얘도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채울게. 근데 여기서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됐던 거야. 1대1 대응이.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1대1 대응되려면 쉽지. 그냥 얘하고 얘 뭐 하면 돼? 연결하면 되지. 라고 해서 답을 다 냈어. 이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 디귿 보기인가에 있었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서 요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1대1 대응인데 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떤 케이스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거냐면 봐봐. 이거 미안합니다. 여기를 빵꾸 뻥 뚫어내야겠네요. 요렇게 이거 혹시 보여? 이런 케이스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이거 한번 잘 봐봐봐. 모든 정의역 x값에 대해서 y값들 보세요. y값들 보세요. 다 하나씩 대응이 됐죠 지금? 그죠? 근데 쌤이 여기에 y값을 딱 그으면 얘는 빵꾸뽕 뚫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그걸 커버하고 있죠? 그렇지? 그 위에 올라가도 교점 몇 개씩 하나씩 나오죠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도 얘 빵꾸뽕 뚫어놨으니까 교점 하나 있는 거 맞죠? 여기 계속 올려도 네 y값이 다 하나씩.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쌤이 여기 이렇게 그린 것처럼 치역이 빈 공간이 생기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모의고사 예전에 한번 낸 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느 학교인지 쌤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동이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이걸 학교 기출에다 내더라고요.
내신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우르르 캉캉했지. 왜냐면 1대1 대응은 무조건 뭐로만 기억했으니까 연결돼야지. 이거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연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연속이어야지 라고 이제 그렇게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1대1 대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네, 지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23번 유형이에요. 쌤이 지금 이 유형 하나 자체를 통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중요해서입니다. 이거 우리 함수 배울 때 이 문제가 100% 출제예요. 정말로. 아니 99%라고 할게요. 99%. 진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뭔가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쌤이 지금 이 모든 유형을 다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3번 요것도 어려워하더라고. 쌤이 이거를 적게끔 할 걸 그랬다. 이거 적어놓자. 아까 쌤이 그거 1대1 대응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적어놔봐. 거기 쌤 말고 정석에다가 적을게요. 정석 책에 어디다가 적어놓냐면 1대1 대응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게 있어. 175쪽에다가 좀 적어놔. 175쪽. 아니 그래프를 그려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겼고 그냥 대충 직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첫 번째 직선은 여기 이렇게 그냥 연결한 그거 하면 된다. 요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 얘랑 똑같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네, 연속적이지 않아도 이렇게 돼도 얘도 1대1 대응이다. 네, 그거까지. 여기까지 좀 거기다 적어놓고 그래프 개형이 이것도 있을 수 있다. 아마 우리 자이스토리 풀게 되면 이 문제를 네,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계속 이어서 23번 두 개의 집합 x는 1 이상 y는 9 이상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x라는 집합이 x는 1 이상 그 다음에 y라는 공역의 집합은 y바 하고 y는 9 이상 근데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x가 1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건 실수 전 구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 전 구간을 보라는 게 아니라 딱 잘라서 1 이상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fx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a 1대1 대응이랍니다. 1대1 대응이래요. 네, 이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이 문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얘보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훨씬 더 어렵게 나와요. 정역 범위도 막 안 주어지고 그것도 네가 찾아야 되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그것도 쌤이 이거 풀고 그다음 한번 보여줘 볼게. 봐봐봐.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그러면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렸을 거야. 그리고 이런 거 반드시 표시해야 되지. 이거 대칭축. x는 어디? 마이너스 2 요것도 표시. 근데 문제에서 1 이상만 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면 뭐 1이라는 건 대충 여기 어딘가 1 이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라는 소리겠지. 여기만 보란 얘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공역이야. y가 9 이상이 되는 게 공역. 근데 우리한테 1대1 대응. 하나에 하나씩 지금 다 대응이 참여했잖아. 그치? 근데 1대1 대응까지 딱 완벽하게 하려면 요 공역하고 지금 치역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지금 공역은 알려줬어. 치역은 그래프에서 보면 돼. 어디야? 여기에 대응된 거 요거 이상. 이게 지금 치역이잖아. 그럼 나 또 물어볼게. 우리 수학 몇 콤마 몇이에요? 9겠죠. 왜냐면은 공역이 9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 함수값이 똑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상이 9 이상이 돼야 된다.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을 1,9라고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1 집어넣어서 9 나오게 하는 A값 답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괜찮죠? 요게 이제 조금 어렵게 되면은 어떤 케이스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지금 우리 정석책에는
쌤은 그 문제를 지금 좀 보여주고 싶긴 한데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렇게 나온다. 패드가 저기 있어서 씨. 잠깐만 한 번만 제발. 없는 것 같네. 그래, 그거는 나중에 정석책으로 보자. 정석책이래. 자이스토리에서 한번 보자.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쌤 그거를 설명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돼. 뭐냐면 뭐 쌤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X라는 집합이 막 이렇게 줘. X 봐. A 이상. 이렇게 너네한테 줘. 그리고 F가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FX를 알려줘. 2차 함수를 너네한테. 뭐 예를 들어 뭐 한번 해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잡아놓고 쌤이 한번 해볼게. 이 f가 x에서 x로의 함수야.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막 나오면은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리고 대칭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입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정의역이 A 이상이야. 여기는 X가 지금 대칭축이 얼마라는 거 알아? 2인 걸 알고 있어. 근데 봐봐.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어. 여기. X는 A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 구간을 살펴보라는 소리인데 이거 지금 1대1 대응이 될 수 없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구간 자체가 아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 A는 2보다 어때? 큰 쪽에 있어야 돼. 이게 정의역 조건으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는 A는 무조건 2 이상이어야 돼. 요거 이제 찾을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X는 A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했어. 근데 이제 뭘 찾아야 돼? 공역을 들여다봐야 돼. 근데 지금 그 공역도 얘래. 공역도. 선생님 X는 무조건 정의역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 알았지? X라는 집합. 여기서 EX는 정의역, EX는 공역이 되는 거야. 화살을 맞았으니까. 알았지? 근데 공역 범위가 왜요? 공역 범위가 요거 이상이에요. 근데 공역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A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하는 거야.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돼야 되는구나? A, A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고. 알았지? 그래서 그 A를 찾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봐봐. A,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뭐라고 잡고? A라고 잡아. 넘겨서 정리하면 A가 얼마랑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5A니까 문제는 그지같이 냈네요. 그렇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인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뭐 나오겠지 두 개가. 근데 그 두 개 중에 뭐 이 이상인 걸 답을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는 나와요. 괜찮죠? 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번. 1대1 대응. 한 번만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하나만. 1대1 대응. 지금 24번.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24번. 지금 언니 오빠들이 그 함수의 연속, 뭐 함수의 뭐 아무튼 극한 뭐 이러면서 수투에서 함수에 대한 거를 집중 탐구하고 있거든요. 수투는 그냥 함수를 분석하는 과목이에요. 정말로.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수원도 수열은 조금 예외긴 하고 쌤 말했지 지수로 함수 그 다음에 또 삼각 함수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쌤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값이 있는 이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걸 못하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이. 뭘 못하냐면 지금 분명히 22번처럼 22번 보면 fx를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다르게 써진다라는 게 문제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24번도 그거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만 절대값을 씌워놓은 상태로 들여다보고 있어. 계속.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절대값이 있다라는 건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게 지금 못 보더라고. 그래서 아예 나는 왜요? 밖에 누가 왔어? 그러니까 이걸 경우를 나눠서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절대값 기호 나왔어? 그럼 무조건 fx 뭐 해라? 범위에 따라서 식을 다르게 쓸 준비를 해라. 이 얘기를 쌤이 지금 하고 싶습니다. 거기가 빵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 놓고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면 아마 마이너스 a 2x 플러스 1 쓰고 이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써지겠지. 됐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a 하고 2x 플러스 1 하고 뒤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써지겠지. 됐지? 그러면 이게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1대1 대응. 알았지 얘들아? 1대1 대응.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에 따라서 직선 두 개를 그려야 돼. 근데 놀라운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 0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0되죠. 그래서 이 둘의 값이 어차피 같아져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지점에서는 둘은 만날 거예요. 만나긴 만나는데 직선에 뭐가 달라지냐면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기울기. 여기서 핵심은 기울기입니다. 쌤이 지금 저 구간에서 기울기를 딱 째려봤어. 기울기 위에서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이게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야. 보이지? 아래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도 봐봐. 아래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2a 마이너스 6이야.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야.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니네가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기울기가 지금 달라. 근데 만약에 쌤이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기울기는 양수고 이 기울기는 음수잖아. 기울기가 이렇게 됐어. 그럼 나 여기서 질문.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1대1 대응이야? 수아야 이거 1대1 대응이니? 내가 x좌표, x축이랑 평행한 선 그을 때 교점 몇 개 나와버려? 2개 나오지. 이거 1대1 대응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선이 그럼 이렇게 있고 내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얘 없고 이건 어때? 1대1 대응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걸 기울기를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양수. 이것도 기울기를 양수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됐지? 다시 볼게.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도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돼. 얘 여기 올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기울기 음수, 기울기 음수. 그럼 여기서 약간 눈치채지 않았어?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기울기의 부호가 같은 게 또 쌤이 경우 나누라고 하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이고 얘가 음수라면 얘가 음수이고 또 열라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들 케이스를 나누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호가 두 개의 부호가 같아야 돼 라는 걸 수식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둘의 곱이 2a-6하고 마이너스 2a-6하고 둘을 곱했을 때 뭐가 되면 된다? 양수가 되면 된다. 요거 하나면 충분히 양양, 이게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치?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우린 이 문제를 만약에 풀어야 한다면 선생님 같으면 2a-6, a 플러스 6 해서 2a 플러스 6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부동호 방향을 바꿔서 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여기까지. 네, 이게 지금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찾는 문제들은 여러분 제발 맞추세요. 요거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니까 꼭 하라고 얘기를 했고, 쌤 기본 문제 24-4번까지만 조금 풀고 쉴게요. 24-4번 할게요. 정석 돌아와. 네, 정석책으로 다시 기본 문제 24-4번.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요. 함수의 개수. 이것도 아마 질문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 경우의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 기본 문제 24-4번.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고 사실은 수학하 이거 뒷부분에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솔직히 경우의 수를 하면 훨씬 더 풀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우의 수를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쌤이 지금 조금 걱정이긴 하는데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그냥 뭐 일일이 세면 되니까요. 알겠지? 한번 해볼게요. x가 a, b, c, y가 1, 2, 3, x에서 y로의 함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x가 1, 2, 3, 그 다음에 y가 a, b, c, x에서 y로의 함수.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함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보세요. 얘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냥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쌤은 여기서 중요한 거 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건데 얘도 세 가지고 얘도 세 가지고 얘도 세 가지거든. 근데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는 구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더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거를 다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보통은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걸 9로 답을 해야 되는지 27로 답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경계가 너무 아이들이 분명하게 잡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더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때 더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뭐 또는이나 거나라는 표현이 있을 때 더하라고 배우는 것 같던데 그렇게만 기억하면 우리가 적용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모두 다 발생시켜야 돼. 그러면은 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둘 중에 그냥 하나만 해도 되는 경우일 때는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더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얘만 대응을 시켜도 되는 상황일 때 얘만 대응을 시켜도 되는 상황일 때는 합의 법칙 더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지금 얘네 세 개를 모두 다 대응에 참여를 시켜야 돼? 그럼 곱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7가지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대1 봐봐. 개수가 몇 개? 3개. 얘도 개수가 몇 개? 3개. 그래서 이 상태에서 1대1이잖아? 그럼 그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왜냐면 1대1 함수는 개수가 많을 때 근데 하나에 하나씩 대응이 되면 그건 1대1 함수. 근데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화살이 몇 개 날라와? 3개 날라오니까 하나씩 다 화살을 맞을 거 아니야. 그럼 공역이 그대로 치역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때는 1대1 대응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정역하고 공역의 개수가 같잖아요. 그러면서 1대1이래요.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거나 그러면 다시 1대1 대응 얘는 요거고 그럼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얘 갈 수 있는 게 아까 몇 개라 그랬지? 3개라 그랬지? 그치? 얘 3개. 그래서 얘가 누군가한테 갔다? 1대1 대응이잖아. 그럼 얘가 고른 애를 똑같이 고르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 거야? 2가지겠지? 그래서 얘도 또 누구한테 갔어? 그럼 얘는 이제 자동 그냥 그 한 가지 무조건 남은 거에 대응이 돼야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도 또 이 세 개를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가슴으로 느끼라고 언제 곱해야 되고 언제 더해야 되는지. 왜냐면 내가 지금 빌드업 하는 거야. 마지막 단원 때문에. 알았어? 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우린 지금 3개 다 대응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6가지.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요. 쌤이 시계로 9시 5분 되면은 이제 드디어 합성함수와 역함수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았지? 그 연습 문제를 한 문제만 쌤이 한번 볼게요. 우리 함수의 개수 했으니까 연습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24-7번. 요거 하나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24-7번. 집합 x가 마일 01, 마이 마일 012, x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xfx가 상수함수가 되는 함수 x에서 y로의 개수는 요거 지금 정의역이 -2하고 0하고 1이고 이렇게 y에 대응되는데 공역이 -2, -1, 0, 1, 2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xfx가 상수함수가 돼야 된대요. xfx 요게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뜻이 뭐였었냐면 기억나나요? 치역의 원소가 하나가 되는 걸 상수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입해보는 거예요. x에다 -1부터 마이너스 f 마일 요거하고 그 다음에 0도 집어넣으면 0 f0 요거하고 그 다음에 1 f1 그럼 요거하고
지금 이 함수값의 결과가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x가 0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x가 1이라면 함수값이 이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과가 다 세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얘는 0이죠. 0 곱하기 f 0이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함수값이 다 같아야 돼요. 근데 f라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의 함수값이 세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라서 이것의 함수값을 쌤이 지금 수식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알았지? 근데 얘가 0이라는 걸 명확하게 아니까 나머지들도 0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f가 그럼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갈게. f 마일은 무조건 뭐여야 해요? 0이어야 해요. f 마일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됐죠? F1도 0이어야 해요. 얘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게 상수함수가 되려면 이 두 개의 함수값은 꼭 0이어야 한대요. 근데 얘 있잖아. F0, 요놈. 얘는 꼭 0이어야 되는 거야? 아니어도 되지. 왜? 이미 여기 앞에 이 개수가 곱해져서 0으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F0은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는 선택권이 일로 가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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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답이 있군요. 3번. 이렇게 이제 해서 연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됐죠? 넘어갈게요.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지금 보니까 언제 또 나오니? 수1에서도 사실은 나와요. 지수로그 함수 할 때도 합성함수 나오고 삼각함수 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수2에서도 합성함수가 1단원, 2단원은 또 나오고 역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 삼각함수에서는 안 나오는데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또 역함수가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학하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선생님은 무조건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알았지? 그만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지금 딱 50분 남았거든요. 50분 동안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함수라는 거는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시키는 규칙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합성함수는 그 단계를 여러 번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집합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을 시켰는데 이걸 다시 한번 z라는 집합에 또 대응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또 어떤 거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 x라는 정의역의 원소를 자 쌤이 f, y 이렇게 f, g라고 써요. g 자 g 이렇게 갈게요. 얘를 f라는 규칙에 대응을 시켰어. 그래서 쌤이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 fx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함수 단원까지 배운 개념 정도라면 이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것은 y값 혹은 요것은 함수값이라고 대응이 된 놈이라고만 읽어졌을 텐데 이제 합성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얘를 g라는 규칙에 다시 집어넣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럼 다시 요 놈이 뭐가 되는 입장이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되는 입장인 거예요.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입장인 거야.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를 바라볼 때는 처음에 대응된 그 함수값이 두 번째 대응되는 함수의 정의역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G 하고서 이놈이 G의 정의역이었기 때문에 G의 정의역 자리에 요렇게럼 우리가 써주는 걸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봐봐 얘를 G 합성 F 해서 요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F에 먼저 대응을 시키고 G에다가 대응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봐봐 이 X를 가까운 놈에 먼저 대응을 시켰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F에 먼저 대응을 시키고 그걸 다시 G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F 합성 G 그러니까 순서를 여러분 좀 잘 봐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 또 얘를 우리가 쓰면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써도 합성, 그 다음에 여기 정의역 자리에 fx를 집어넣어도 합성을 했다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다만 쌤이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 다시 얘기합니다. 합성함수를 할 때는 이 fx라는 함수값이 다시 g의 뭐가 된다라는 상황, 정의역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쌤이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하자면, 합성을 시킬 때 반드시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보세요. f의 치역 있죠? f의 치역. 그 얘기는 뭐야? 함수값만 모아놓은 애들. 걔네들이 g의 정의역 있죠? g의 정의역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합성을 시키기 전 상황입니다. 쌤이 얘네들만 보겠다라는 얘기는 이 함수의 정의역을 말하는 거고요. 쌤이 g의 정의역이라고 표현하는 건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y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다시 g의 정의역이라고 쓰는 거는 y 집합을 말하는 거고, f의 치역이라고 하는 건 얘가 아니잖아. 여기서도 대응이 된 놈들만 모아놓은 게 f의 치역이잖아. 그래서 합성함수를 정의 내리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되어야만 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만약에 여기서 쌤이 그림상으로 여러분한테 몇 개의 예시를 한번 보여주자면,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z, 자 이렇게 딱 갈 준비를 했단 말이지. 근데 얘가 1, 2, 3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가 y를 봤는데 a, b, c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여기에 대응이 있고 여기 대응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은 되냐고 하냐. 이거 합성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만약에 a, b, c, d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되면 G, F 이렇게 있었을 때 G의 정의역이 지금 F의 치역, 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부분 집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요걸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도 아마 우리 정석 책에도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요? 근데 이거 본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 써놓을게요. 어디다 써놓냐면 첫 번째 그 합성함수 178페이지, 합성함수하고 179페이지 179페이지에다가 써놓을게요. 네모 박스, 빨간 박스에다가 요거 써놔. f의 치역은 g의 정의역에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f의 치역은 g의 정의역에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한다. 네,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한다. 자, 기본 문제 25-1번. 쌤은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1번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f3x-1 요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2x제곱 더하기 3입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수상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그냥 퓨어한 x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아닌 거지. 얘도 사실은 지금 뭐 한 건 줄 알아? 합성을 한 거야. 어떤 걸 합성을 한 거냐면은 fx라는 게 있었어. 근데 fx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에 y는 3x-1이라는 함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x를 여기에 넣어. 그럼 거기에 나온 y값 있지?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얘도 사실은 합성함수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 자리가 그냥 퓨어하게 x가 안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것도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합성함수를 뜻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어쨌거나 계속 문제 한번 봅시다. F 합성 F5의 값을 구하래요. 이렇게 알려주고서 여러분들한테 F 합성 F5를 구해라. 네, 동그라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쌤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자, 여기는 F5부터 구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X에다 뭘 집어넣는다고? 5를 집어넣는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는 정의역 자리에 5를 넣어야지 X에 5를 넣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뭘로 되어지는 5가 되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가 이게 5가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해서? 2를 대입해서 F5는 하고서 2 대입해서 11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지. 별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게요. 그럼 F, 저 안에 이 F5를 내가 찾았더니 11이래.
그럼 11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돼요. 근데 11을 찾기 위해서는 x에다 이번엔 뭐 집어넣으면 될까? 4 집어넣어서 답해서 하면은 끝난다. 이 얘기지. 이게 합성함수예요. 별거 없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집합 x가 1, 2, 3, 4, 5를 정의역으로 하는 fx가 있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래요. 근데 이거를 f 합성 f에서 x분의 1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했고 나한테 구하라는 게 fx가 얘가 지금 x분의 1 요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다고요. 알겠지? 그럼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봐봐.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요 fx가 지금 얘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직관적으로 얘를 그냥 어떻게? 여기다가 퐁당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요 가로 안에다가 저거 쓰란 소리구나.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냥 쓰면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x분의 1 요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지.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부터 합성함수를 할 때 여러분들은 살짝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라는 부분을 지금 짚을 건데 그게 뭐냐면 이 fx를 읽을 때 있죠. 읽을 때 쌤이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fx 읽어봐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쌤이 이거 읽어봐 했을 때 누군가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 직선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6이다. 요 정도. 그러면서 그래프 개형까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친구도 있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냥 읽어봐. 그럼 보통은 텍스트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합성함수를 할 때는 살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 f라는 놈 있지? f의 규칙을 찾아. f는 어떤 규칙이 있는 놈이냐면 정의역을 마이너스 배하고 6을 더하는 규칙인 거야. 다시 얘기할게. 정의역을 마이너스 배하고 6을 더하는 규칙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걸 합성함수 할 때는 그렇게 읽어버릇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어요. 알았지? 다시 볼게. 지금 얘는 정의역이 이 꼴인 거야. 근데 f는 뭐라 그랬지? 정의역을 마이너스 배하고 거기에다가 6을 더하는 게 f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읽을 수 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수식을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분의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하면 돼? 방정식 풀면 돼요. 양변 x 곱해서. 근데 분명히 해가 2개 나올 거거든. 근데 거기 2개 중에서 뭘 답으로 해야 되지?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봐봐. 맨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 집합. x를 뭘로 하는?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쌤이 함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밑밥을 깔았냐? 함수를 관찰할 때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정의역이라 그랬어. 정의역.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x,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x는 정의역 원소 중에서만 답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2개 나올 텐데 그 중에 x 집합의 원소인 걸 최종 답으로 하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25-2번 이 한번 갈게요.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함수 fgh. 그럼 요거 이제 설렁설렁 읽지 말고 정의역도 실수 전범위, 공역도 실수 전범위 이렇게 봐줘야지. 봐봐. 이거 이제 읽어야 된다고. f×x 이거 x 플러스 물론 요즘은 이렇게 표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약간 솔직히 말하면 구시대적인 표현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해요. fx는 x 마이너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g도요. g도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h도 지금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이제 막 1, 2, 3, 4, 5, 6 눈팅으로 지금 보니까 여러분한테 뭐 시키고 있냐면 합성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1번부터 봐봐. 너한테 G 합성 F 시킬 거래. 이거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 할 때 그럼 느낌적인 느낌상 지금 나는 합성을 할 준비. 그럼 이거 읽을 때 정의역 마이너스 1. 이거 읽을 때 마이너스 2배의 정의역. 이거 읽을 때 정의역 제곱.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이거지. FGH의 규칙을 확실하게 읽어주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얘는 G 하고서 fx야. 그럼 요거 그냥 쓰면 된다고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근데 이제 g라는 규칙을 보는 거야. g라는 규칙은 정의역을 몇 배? 마이너스 2배. 그래서 여기다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2배 이렇게 해서 답을 하면 끝이다 이거지. 별거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1번, 2번 여러분들 하면 될 것 같고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은 합성을 무려 몇 번 하라고 하냐면 지금 3번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 합성, 그 다음에 G 합성, F.
자, 요거를 지금 써줘야 되나 봐요. 근데 우리가 G합성 F가 이미 얘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순서대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걸 H에 요렇게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미 해놨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냥 끌고 가면 되냐면 H하고 그 자리에 얘 이거 갖다가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요. 요거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근데 H는 어떤 규칙이었죠? 정의역 제곱 규칙이었기 때문에 정의역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거 그냥 제곱 요 규칙으로 가면 된다 이거야. 그치?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H 합성 G 합성 F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쌤이 여기다 X 이렇게까지 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 요거 순서도 생각보다 못하더라고. 잘 봐봐. 얘는 지금 너한테 뭘 원하는 거냐면 물론 2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는 안다라는 전제 하에 할게요. H 합성 G 이 X가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안다라는 전제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읽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얘들아 순서대로 쌤이 하라고 했는데 봐봐 나 이거 지금 알고 있었지 얘 알고 있었잖아 이게 지금 이거였잖아 그래서 H에다가 요걸 그냥 그대로 정의역자리에 집어넣었다고 맞지 그치 근데 얘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지금 내가 알고 있잖아 얘를 알고 있잖아 그 우린 그 정의역자리에 fx를 그냥 갖다 쓰면 된다라는 소리야 알았지? 정의역에 fx를 갖다 쓰면 된다고. 요 정의역에 그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배에 정의역 fx가 저거였잖아. x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쓰면 된다고. 이렇게. 된 거 맞아?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 근데 뭔가 문제가 이상하다? 지금 H 합성 G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아니야? fx가? 그럼 내가 이거를 잘못했니? 3번이 얘지. 4번이 뭐가 잘못되는데? F가 H 합성 G가? 4x 제곱이야? 아 H 합성 G가 없구나. 아, 미안합니다. 이걸 쌤이 잘못 지금 2번이랑 문제를 헷갈렸네. 미안합니다. H 합성 G가 4x 제곱 이거를 안다라는 전자에 아 나 진짜 부끄럽네. 요거 그러면 얘는 정의역자리 f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fx가 저거니까 x-1 제곱 요렇게. 그러면 이걸 지금 너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봐봐. 얘하고 우리 꼴을 잠깐 봐보자. 여기서 하나 얻어갈 게 있어. 얘하고 얘 잠깐 봐볼래? 얘 우리가 이제 뭐 사칙 연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의 법칙을 배웠어요. 교환 법칙, 뭐 결합 법칙, 연산 법칙 있잖아. 그 다음에 뭐 분배 법칙 이런 걸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 괄호를 여기다가도 쳤다가 또 괄호를 여기다가도 쳤다가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 지금 어차피 풀어서 써봤자 4 한 다음에 x-1의 제곱이고 얘도 지금 보니까 4하고 x-1의 제곱이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둘이 어떻다고?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합성함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게 주어지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나는 요 순서대로 가겠다? 네, 그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1번이랑 2번도 사실은 쌤이 했었어야 되는데 2번이 지금 뭐냐면은 F합성 G예요. 네, 근데 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근데 요거 한번 봐줘 봐봐. 이 둘의 결과로서 여러분이 또 파악할 수 있는 거 나오지 않아요? G합성 F하고 F합성 G하고 순서가 어때? 바뀌어있지? 그럼 얘는 지금 뭘 보려고 순서를 바꿔놓은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순서를 바꿔놓은 거거든? 근데 결과가 어때? 둘이 같아 달라? 둘이 달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하나 얻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네,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고 그 내용이 아마 지금 우리 이 정석 책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뒤쪽에다 해놨군요. 뒤쪽에다가 뒤에 페이지에다가 아마 주저리 써놓은 것 같은데 그냥 그 페이지에다가 써놓으세요. 181페이지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써놔. 합성함수 기본 성질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네,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네, 그렇게 하면 네,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쌤 넘어가서 기본 문제 25-3번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합성함수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25-3. 다음과 같이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는데 f 합성을 시켰더니 4x-9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해볼게요. 기본 문제 앞에 보시고 25-3번. 자, 1번 아니 힌트. fx가 문제에서 2x 플러스 a래요. 정의역 2배하고 a를 더하래요. gx는 정의역 마이너스 배하고 2를 더하래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f 합성 f가 4x 마이너스 9라고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럼 이거 보면은 당연히 지금 내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꿈틀꿈틀 a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쌤이 일단은 여기 안에다가 저걸 집어넣어. 2x 플러스 a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f의 규칙은 정의역 2배하고 a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역 2배하고 a를 더하는 거.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예쁘게 정리해볼까? 그럼 4x 플러스 3a야. 근데 이게 지금 얘랑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기본적으로 a 값을 뭐라고 찾고, 네, 마3이라고 찾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세팅 끝.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봅니다. G 합성 H가 fx가 되는 hx를 구하래요. 여기에서 2번 볼게요. 자, G 합성 H. 얘가 fx, 이거를 fx가 되게 하는 h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h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g하고 요 자리에 뭘 갖다 써야 되냐면 hx를 갖다 써야 돼요, 여러분. hx. 알았지? 근데 그게 fx, 이게 지금 2x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근데 좌변 봐봐. h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hx 꼴을 계속 살려놔야 돼. 알았지? 근데 g 봐봐, g는 규칙이 뭐였어? 마이너스 정의역 플러스 2였어. 마이너스 정의역 플러스 2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정의역 플러스 2가 이거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hx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없어? 식만 예쁘게 정리하면 충분히 답할 수 있어. 이게 끝. 근데 이제 3번을 한번 볼게. 3번도 한번 보자. 3번은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H합성 G야. H합성 G.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fx랑 똑같아. 근데 우리한테 뭐 찾으라고 얘기를 했냐면 H가 뭐냐고 물어봤어. 알았지? 이제 조금 머리를 쓸 때가 됐다. 자, 지금 보니까 H 한 다음에 요 앞에다, 요 정의역에다가 gx를 쓰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쌤이 썼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fx를 봤는데 fx는 2x 빼기 3이래요. 자, 쌤이 머리 좀 쓰자 그랬어. 물론 우리 정석책은 뭐 치환을 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너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내가 지금 계속 fgh라는 함수를 읽을 때 정의역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왔단 말이야. 여기서도 읽을 수 있어. 읽어봐봐. 얘가 정의역이야. 얘를 어떻게 하면 이걸로 바꿀 수 있는지를 지금 보라고. 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한 번에 쌤이 조금 가볼까? 욕심내서? 한 번에 나 가볼까? 머리 써야 돼. 얘를 일단 요렇게 바꿔야 돼. 그럼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배를 해야 돼. 그래서 난 여기다가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쓰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마이너스 2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2x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여기가 2x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고. 그럼 뭘 해줘야 되지?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hx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 그냥 읽을 줄만 알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 저는 그게 아직은 좀 어색해요. 그냥 치환하는 게 편해요. 그럼 이거 치환하세요. t라고 치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바꿔서 해도 돼요. 정석책처럼. 근데 쌤은 약간의 스피드를 조금 올려보고 싶은 욕심을 낸다면 이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4번도 한번 봅시다. 25-4번. 기본 문제 25-4번. 자, 기본 문제 25-4번은 집합 x 1, 2, 3, 4, 5에 대해서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f, x 1, 2, 3, 4, 5. 그 다음에 또 x 1, 2, 3, 4, 5. 근데 이게 f.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x에서 x로. 근데 g도 있어. g도 x에서 x로래. 아, 이거 머리를 겁나 써야 될 것 같은데? 얘 지금 보니까 F랑 G. 근데 막 둘을 지금 막 합성을 시키고 막 난리를 치나 본데? 아, G1은 오래. 그것만 알려줬어. G1은 오래. 요것만 알려줬어. 그 다음에 F라는 것도 알려주긴 했네. F. 빨리 눈으로 봐. 아래의 해설을 보지 마시고 그 식을 해석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식, 나한테 주어진 식. fx는 하고 규칙을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있죠? 그치? x가 4일 때는 어디로 대응을 시켜라? 1로. x가 4일 때는 1로 대응시켜라. 이거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치? x가 5일 때는 2로 대응시켜라. x가 5일 때는 2로 대응시켜라.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3 이하의 정의역들은 x 플러스 2에 대응시켜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1이잖아. x 플러스 2. 정의역에 플러스 2 하면 어디에? 3에. 2잖아. 정의역 플러스 2. 4에. 3이잖아. 정의역 플러스 2. 5에. 이렇게 대응시켜라 하는 게 이제 f에 대한 규칙을 알려주는 거. 대응까지 다 시켰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봐봐. 이제 머리 써야 돼. 뭐냐면 이게 이걸 만족하게 하는 G3과 G5를 구하래. 뭘 구하라고 하는 거는 살짝 뒤로 미루고 쌤이 요 얘기를 잠깐 할게요. 나 아까 여기다 쓰긴 했지만 이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다 만족한대요. 얘네들은. 알았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GX를 빨리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쌤 이제 하나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F 한 다음에 GX, 자, 그 다음에 G 한 다음에 FX,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이 눈가리를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찾아줘야 돼요. 알았지? 자, 봐봐. 내가 지금 G에 대해서 아는 게 뭐밖에 없지? 1밖에 없지. 그러면 처음 시작, X자리에 뭐밖에 집어넣을 수가 없냐면 1밖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알았지? 나 간다. 1부터 시작할 거야. G1 얼마 됐어? G1 얼마 됐어? 5 됐지? 그럼 F5가 얼마라는 소리야? 2. 그럼 여기는 최종적으로 2로 지금 끝난 상황이야. 맞지? 근데 여기에 X에다 나 지금 뭐 집어넣냐고? 1 집어넣었잖아. 그럼 F1 했어. F1. F1 얼마야? 빨리 읽어봐. F1. 3이지? F1이 3이야. 그럼 G 뭘 본다는 거야? 3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아, G3이 2라는 소리구나. 요렇게. 가라고. 알았지? 그럼 두 번째. 나 지금 또 뭐 알았지? G에 대해서. 뭐 알았어? 3. 그럼 그 다음엔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3을 넣어야 돼. 그럼 여기다 3을 넣으면 G3. G3 얼마라고? 2.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F2. 그럼 F2 얼마야? 소연이 이걸 봐야 되는데 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따라와야 되는데. 다시 한다. X에다 3을 넣어. 이거 지금 3 넣으면 2 됐어. 그럼 F2. 얘를 보라 그래서 F2 얼마야? 4야. 그치? 나 지금 X에다 뭐 넣었다고? 3 넣었다 그랬어. 그럼 G 얼마야, 소연이? 아니야, 나 X에다 지금 뭐 넣었다 그랬어. X에다 나 지금 뭐부터 시작했어? 3 넣었어. X에다 3. F3 얼마야? 5. 여기 5가 되네요. 그러니까 X는 같은 X를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같은 X.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알려준 거 X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1. 이게 원래는 뭐냐면 여기다가도 1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도 1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쌤이 지금 이걸 그냥 생략하고 여기서 보이니까 다다다다닥 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 쌤이 여기 자리에 아까 지금 뭘 넣었냐면 이걸 하나 알았으니까 3을 넣고 여기다가도 3을 넣었던 거라고. 됐지? 근데 여기 G3을 넣었더니 2라고 하길래 아 그럼 얘는 F2로 바뀌는 거고 근데 F2가 지금 얼마냐고 4니까 좌변에선 4야 라고 알려주고 있었어. 그래서 F3을 봤지 우변에서 F3이 5길래 아 그럼 이거는 G5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G5는 4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이거야 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세팅해서 찾으세요. 됐습니까? 요까지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25-5번은 여러분은 숙제로 해오세요. 뭐 그래프 읽는 거 정도쯤은 여러분이 숙제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합성함수에서 그 조금 중요한 합성함수 그리는 거를 해야 돼요. 합성함수 그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문제를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한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속도가 훨씬 더 조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세요. 그래서 쌤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여러분들이랑 지금 연습을 좀 할 건데 몇 페이지냐면 200페이지 넘어갈게요. 200페이지. 거기 보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쌤이 지금 연습을 좀 할 건데 조금 까다로워요. 쌤 얘기를 또 잘 들어야 되고 방향이나 이런 것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쌤은 일단은 그리고 합성함수가 그래프 그리는 게 쌤이 얘기하지만 배울 때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지만 알고 있다면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쌤이 그 모의고사 자기스토리 문제 풀 때는 합성함수 그래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여러분은 조금 잘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26-3번 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6-3번은 오히려 같은 함수를 합성시키는 건 여러분들 입장에선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어려우니 쌤이 26-4번 그 아래 유제 있죠? 그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쌤이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합성함수까지만 딱. 알았지? 자, fx가 지금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뾰족하게 이렇게. 이게 뾰족하게 있지.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이래. 2분의 3. 그리고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3. 그리고 요거는 3. 이게 fx. 그 다음에 y는 gx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x가 1, 2, 1, 2, 그 다음에 뭐 3 하고서 이렇게 가가지고 3에서 끝나나요? 네, 3 해서 요렇게 0 이게 y는 gx. 자, 쌤이 지금 일단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보여줄 거는 뭐부터 할 거냐면 y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있지. g 합성 f. 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 번만 보여줄 거예요. 한 번만. 알았지? 그래, 한 번만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스로 다시 해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쌤이 또 쟤를 바꿔서 합성시킨 거를 해보라고 또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것만 할 줄 알아도 되게 많은 큰 수학이니까 가볼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뭐냐면 x라는 거를 어디에 먼저 대응을 시켜? f에 먼저 대응을 시켜. 근데 이걸 다시 g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야. g에다가. 그래서 g 합성 fx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x라는 걸 처음에는 어디에다 봐야 되냐면 f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 이게 x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모든 x를 f라는 규칙에 대응을 한 어딜 봐야 돼? 얘네 있지? 얘네. 이 y값. 이 y값들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래? g의 정역에다 다시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줘야 돼요. 알겠지? 근데 일단 쌤이 그럼 한번 해볼게. 그래프를 내가 여기다 그려볼게. 그럼 그래서 질문. 내가 여기에다가 x축에다가 어떤 것들을 찝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이 경우는 이 x가 어떤 x로 봐줘야 된다고 먼저? f의 x이기 때문에 f에 해당하는 요 x를 그대로 여기다가 여러분이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0 찍고 그 다음에 2분의 3을 여기다 찍고 그 다음 3을 여기다 찍고 이렇게 f의 x의 세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갈게요. 0에서 2분의 3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이걸 아까 쌤이 할 때는 야 1에서 3으로 갔지 이제 3에서 2로 가지 이렇게 하나는 하나씩 대응되게 찾으면 되는데 얘는 범위야. 구간으로 봐야 돼. 그래서 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0에서 2분의 3까지 이 얘기는 0에서 2분의 3까지 요 구간을 다 보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해볼게. 0에서 2분의 3까지 x를 그거를 지금 보니까 y값이 0에서 어디까지로 대응됐어? 3까지. 잘 봐야 됩니다. x가 0에서 2분의 3까지 봤더니 그 y값이 0에서 3까지 갔어요.
그럼 지금 내가 어디까지 한 상황이냐면 요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럼 0에서 3까지 간 거를 다시 여기서 관찰을 해야 돼요. 정의역으로. 됐어요? 그럼 여기 0에서 3까지 봐봐. 최종 결과가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야. 최종 결과가. 그거를 얻다가 여기다가 그려줘야 돼. 여기다가. 우린 지금 x의 첫 출발을 여기로만 잡았다고. 0에서 2분의 3까지. 그랬더니 그 y가 0에서 3까지가 됐고 그 0에서 3까지가 여기서 봤더니 이 그래프 개형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도 저 그래프 개형을 여기다 그려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끝이야. 다시 갈게. 다시.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알았지? 다시 집중해. x를 0에서 2분의 3까지. 됐지?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을 보라고. fx를 보라고. fx가 0에서 어디까지 갔냐고. 3까지. 그럼 이 0에서 3까지라는 걸 합성을 시키기 위해서 g의 정의역으로 봐줘야 된다고. 0에서 3까지. 그랬더니 그때의 최종적인 결과가요. 요 모양이 된대요. 근데 그 모양을 어디다가 우리 첫 출발이 여기만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 모양을 그대로 그리면 돼. 알았지? 그럼 나한테 이렇게는 질문할 수 있어. 근데 쌤, 얘는 얼마예요?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예요? 요건 질문할 수 있겠지. 알았지? 요 y값이 그대로 가요. 이 y값이. 그래서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요 x가 궁금해. 왜냐? 얘는 0에서 3이었는데 얘는 0에서 2분의 3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근데 봐봐. 이렇게 해석해도 돼. 0에서 3까지였는데 0에서 2분의 3이니까 이거 결국엔 이렇게 민 거지. 몇 배? 2분의 1배 축소한 거지.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됐어? 또 갈게. 이게 좀 헷갈려. 이거 잘 봐야 돼. 2분의 3에서 3까지로 변해. 그럼 x를 2분의 3부터 3까지로 변화할 때 이게 지금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y값이요. 0에서 3은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지금 방향이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y값을 어떻게 봐줘야 되면 3에서 0으로 봐줘야 됩니다. y값을. 3에서 0으로 봐줘야 돼요. y값을. 그럼 이 3에서 0으로 변하는 걸 여기서 3에서 0으로 변한다. 방향을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요. 이쪽으로 가는 걸 여기다 그려야 된다고요. 3에서 0. 그럼 어떻게 해? 3에서 2 찍고 0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걸 여기다 그려야 된다고. 3에서 2 찍고 0으로 떨어져.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다시 할게요. 다시. 2분의 3에서 3까지. 그랬더니 y값이 3에서 0으로 떨어졌잖아요. 우린 여기서 3에서 0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 모양을 여기다 그려줘야 된다고. 그럼 3에서 0으로 변할 때 봤더니 y값이 3 찍고 2 찍고 0으로 떨어지더라. 그대로 3 찍고 2 찍고 0으로 떨어지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죠? 그럼 다시 여기 2가 그대로 얘잖아. 여기 또 이건 얼마예요? 라고 묻는다면은 사실은 대칭 구조죠? 그치? 얼마큼 왔어? 2분의 1만큼 왔지? 그럼 여기도 2분의 1만큼 가면 돼. 그렇게 해서 그냥 2분의 5라고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요거에 해당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3분의 1이거든요? 요거에 해당하는 비율의 전체 3분의 1이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셔도 됩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끝이에요. 쌤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F합성 G 이건데 얘는 봐봐. 요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얘보다 하나 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있어서 얘는 일단 X를 어디에 대응을 시키고 G에 먼저 대응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F에 대응시켜가지고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처음에 X값 여기에 세팅은 G를 그대로 따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0, 그 다음에 여기다 1, 그 다음에 여기다 3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간을 이렇게 나눴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x를 이제 g에 대응을 시키겠죠? 그래서 g에 대응을 시키려고 0에서 1까지 변할 때 이제 y값을 보려고 했더니 0에서 어디까지? 2까지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0에서 2까지 변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야. 알았지? 여기에 2가 어디 있는지 이걸로 찍어야 돼, 2를.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지 그걸 여러분이 찾았어야 돼요. 알았지? 요렇게 2가 얼마인지. 요거 하나 추가됩니다. 근데 이거 찾을 때도요, 여러분, 쌤이 물론 쌤 저는 이거 직방을 해가지고 답을 할게요. 해도 괜찮지만, 요런 아이디어도 좀 써먹을 수 있기를. 요거 보이나요? 요거 삼각형, 요거 삼각형 보이나, 이거? 닮음이죠, 닮음. 그죠? 이게 지금 몇 대 몇 닮음이냐면 요 길이가 1이고, 얘는 길이가 2분의 1이에요. 요런 것도 보이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대
얼마요? 2대 3입니다.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2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y좌표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너무 투머치다 그러면 그냥 이거 직방 구하세요. 네, 이거 직방 구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면 기울기가 2분의 3분의 3이라서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x절편 3이니까 플러스 요거예요. 그럼 2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2 나오죠. 그렇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알았지?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거라고. 다시 갈게. 요거 먼저 찾아놔. 했는데 0에서 2잖아. 잠깐만 0에서 2까지네. 아 그럼 요거 얼마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았지? 다시 봐. 나 여기 구간 그릴 거라 그래서 0에서 1까지 간다. 0에서 1까지 변할 때 0에서 어디? 2까지. 그럼 0에서 2까지 이 변하는 y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그려야 된다라는 소리야. 얘 어떻게 되냐면 0 찍고 3 찍고 2 찍고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그려져야 돼. 여기에. 알았지? 갈게. 봐봐. 0 찍고 3 찍고 2 찍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해줘야 돼. 알았지? 그대로 다시 0에서 1까지 y값이 0에서 2까지 0에서 2라는 그 y값을 다시 정의역으로 그래서 y값을 0 찍고 3 찍고 2 찍고를 그대로 오케이 0에서 3 찍고 2 찍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괜찮죠? 나한테 질문하겠지? 뭘 질문해? 여기서 얼마예요 요거? 이거 질문하겠지? 보세요. 우리 지금 0하고 2였던 비율을 이 길이를 0에서 1로 절반 축소했습니다. 절반.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얼마였냐면 2분의 3이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냥 절반.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별거 아니죠? 다시 할게요. 이제 1에서 3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예요. 1에서 3으로 변할 때 y값 2에서 3으로 2에서 3. 근데 그 2에서 3이 여기서 다시 2에서 3 정역으로 가야지. 그랬더니 이거 y값 어떻게 하래? 2 찍고 0 찍고 직선. 그래서 여기다가도 2 찍고 0 찍고 직선.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이게 합성함수. 보통 아니죠? 보통 아니죠? 그 기본 문제 26-3번은 2번 합성하는 건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그건 미션입니다. 알았지?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세요. 근데 완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완전 메인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합성하면서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걸 정도예요. 근데 공부하기엔 좀 빡빡하긴 하죠.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다 할 줄 알 거야. 아마 여러분들 반 친구들이 다 할 줄 알게 되고 다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지. 이거 하잖아. 그러면 뭐 방정식 구해라? 그런 거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여기다 막 그래프 그냥 직선 같은 거 그려가지고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쌤이 지금 가르쳐 놓는 건데